이 이야기는 역사적 기록과 민간 전승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경신대기근 1670년 경상남도 김산 마을에는 2년째 계속된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소나무 숲은 바늘처럼 마른 잎을 떨어뜨렸고 시내는 바닥을 드러냈으며 연못의 물고기들은 햇빛에 말라 죽었습니다. 들쥐들이 굶주림에 미쳐 마을로 내려왔고 여우와 늑대도 낮에 나타나 닭장을 노렸습니다. 참새떼는 먹이를 찾지 못해 남쪽으로 날아갔고 까마귀만이 죽은 소의 시체 주변을 맴돌며 울부짖었습니다. 귀뚜라미는 힘이 없어 울지 못했고 메뚜기조차 사라졌습니다. 밤이면 파리떼가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 달라붙었습니다. 쌀값은 평소 인양에서 20냥까지 치솟았고 양반가에서도 죽을 쑤어 먹었으며 일반 백성들은 소나무 껍질과 나무뿌리, 쓴풀뿌리를 씹어 연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독버섯을 먹고 죽었고 어떤 이들은 흙을 삼켰다가 배가 부풀어 죽었습니다. 김씨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양민 가족이었습니다. 가장 김진수는 27살로 산마지기 농과 이마지기 밭을 소작하며 해마다 일량에서 인양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시작된 이후 수확이 없었고 관아에 바쳐야 할 세금은 여전히 밀 5말, 쌀 3말, 포목 2필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평상시 쌀값으로 10냥에 해당했지만 지금은 그 가치가 50냥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가족 4명이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은 쌀 3홉이었고 한 달이면 9돼, 1년이면 1석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20냥으로는 겨우 1석을 살 수 있었고 다른 생필품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5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수의 손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는 지난해 전염병으로 죽었고 닭과 돼지는 봄에 모두 팔아 쌀을 샀지만 그마저 2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김진수의 아내 박씨는 30살이 채 안 된 나이에 얼굴이 해골처럼 야위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산으로 올라가 나무 껍질을 벗기고 쓴풀뿌리를 캐고 도토리를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산은 이미 헐벗어 있었습니다. 딸 춘향이는 14살로 또래보다 키가 작고 뼈만 앙상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들 봉수는 9살로 배가 볼록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영양실조로 인한 부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향이는 어머니가 끓인 소나무 껍질 죽을 한 숟가락 떠먹다가 토해냈습니다. 입안이 쓰고 목이 따가웠습니다. 아버지 김진수는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동생 봉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향이는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잣집 김부잔의 딸이 기생학교에 들어갔다더라. 기생이 되면 관아에서 쌀을 준다지 않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기생은 양반 어른들 잔치에서 춤추고 노래하면 돈을 받는다더라. 한 번에 쌀 한 말씩도 받는데. 춘향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향이는 마을 어귀의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기생 노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란 할머니는 60이 넘은 나이에 허리가 굽었지만 여전히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춘향이가 문을 두드리자 노란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냐? 저는 김진수의 딸 춘향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저를 기생으로 만들어주세요. 노란 할머니는 춘향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14살입니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 봉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알고 있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노란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생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단 가야금, 검은고, 피리를 배워야 하고 노래와 춤, 시와 글도 익혀야 한다. 최소 3년은 걸린다. 그동안 내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춘향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족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3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석 달만 가르쳐 주신다면 그 후에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노란 할머니는 오랫동안 춘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가 진짜 기생이 되려면 관아의 기적에 올려야 한다. 그러려면 내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고 신분을 천민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내 동생도 내 자손도 영원히 천민으로 살게 된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춘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춘향이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김진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은 비록 가난하지만 3대에 걸쳐 양민이었다. 내가 기생이 되면 우리 가문은 영원히 천민으로 낙인 찍힌다. 어머니 박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춘향아, 차라리 우리가 굶어 죽는 게 낫지. 내가 기생이 되는 건 안 된다. 하지만 춘향이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제가 기생이 되어 돈을 벌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동생 봉수도 살릴 수 있습니다. 신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굶어 죽으면 양민도 천민도 없습니다. 김진수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딸을 지키지 못해서. 그는 결국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 뜻대로 해라. 그날 밤, 춘향이는 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렸고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춘향이는 다음 날부터 노란 할머니의 집에 가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할머니는 첫날 가야금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가야금이다. 12줄이 있고 각 줄마다 소리가 다르다. 기생은 이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춘향이는 손가락으로 줄을 튕겼지만 소리가 어설펐습니다. 노란 할머니는 춘향이의 손을 잡고 올바른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힘을 빼라. 가야금은 힘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주하는 것이다. 춘향이는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피가 나고 물집이 생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래도 배웠습니다. 노란 할머니는 아리랑을 가르쳤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춘향이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춤도 배웠습니다. 손을 들고 발을 옮기고 몸을 돌리는 동작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웠지만 춘향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도 배웠습니다. 노란 할머니는 춘향이에게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효심, 효도효, 마음심.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바로 효심이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춘향이는 기본적인 가야금 연주, 아리랑 노래, 춤 한 가지, 간단한 한자를 익혔습니다. 노란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 관아에 가서 기적에 올릴 차례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관아의 이방은 뇌물을 좋아한다. 최소 5냥은 필요할 것이다. 춘향이는 당황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5냥이 없습니다. 노란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은자 5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라.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갚으면 된다. 춘향이는 절을 했습니다. 며칠 후 춘향이는 노란 할머니와 함께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의 이방은 40대의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춘향이를 보더니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양민 집안의 딸이 기생이 되겠다고? 참 재미있군. 부모의 허락서는 있느냐? 춘향이는 아버지가 손도장을 찍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방은 종이를 대충 보고는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규정상 수수료가 필요하다. 식량이다. 노란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방 어른, 5냥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멈, 요즘 기근이 심해서 관아도 어렵소. 식량이요. 노란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은자 5냥을 더 꺼내려다가 춘향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춘향이는 이방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방 어른, 저는 지금 5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생이 되면 매달 일정 금액을 이방 어른께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5냥만 내고 앞으로 매달 1냥씩 3년간 내도록 해라. 춘향이는 은자 5냥을 내밀었고 이방은 그것을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너는 관기다. 장학원에 소속되어 연습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잔치에 나가야 한다. 그날 밤 춘향이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내일부터 기생입니다. 아버지 김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 박 씨는 울기만 했습니다. 동생 봉수는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누나, 기생이 뭐야? 춘향이는 봉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노래하고 춤추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어.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향이는 관아의 장학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20명 정도의 기생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소녀들부터 30대에 숙련된 기생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기생이 춘향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매화였고 22살이었습니다. 너 새로 온 애구나. 이름이 뭐니? 춘향입니다. 매화는 춘향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양민 집안 출신이지? 들으니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기생이 됐다던데? 춘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화는 비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야. 기생은 평생 천민이고 결혼도 못하고 늙으면 버려지는 존재야. 너 같은 애가 무슨 돈을 벌겠어? 춘향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기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화였고 16살이었습니다. 매화 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춘향이도 사정이 있을 거예요. 매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월화, 너는 착하긴 하지만 너무 순진해. 춘향이는 장학원에서 다른 기생들과 함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야금, 검은고, 피리, 노래, 춤을 배웠습니다. 춘향이는 노란 할머니에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빠르게 실력을 키워갔지만 다른 기생들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열흘 후 춘향이는 첫 잔치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관아의 현감이 주최하는 작은 잔치였고 기생 5명이 참석했습니다. 춘향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야금을 연주했고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현감은 술에 취해 춘향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로 온 기생이구나. 얼굴은 볼품없지만 목소리는 괜찮군. 춘향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춘향이는 쌀밥 말과 은자 1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아에 세금 30%를 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것은 쌀 3대와 은자 0.7량이었습니다. 춘향이는 그 쌀과 돈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박씨는 쌀을 보고 울었습니다. 춘향아, 고생했구나. 아버지 김진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춘향이는 5번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총 쌀 2말과 은자 4냥을 벌었지만 세금을 내고 이방에게 1량을 바치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은 쌀 1.4말과 은자 1.8량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두부를 사고 간장을 샀습니다. 동생 봉수의 배도 조금씩 가라앉았고 어머니의 얼굴에도 약간의 핏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춘향이가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기생이 됐다더니 당당하게 돌아다니네. 저 집안은 이제 끝이야. 천민이 됐으니까. 어느 날 춘향이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하자 다른 여자들이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기생 주제에 우리와 같은 우물을 쓰겠다고? 썩 물러나. 춘향이는 할 수 없이 멀리 있는 시내로 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또 어느 날 동생 봉수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나, 마을 아이들이 저를 때렸어요. 누나가 기생이라고 놀렸어요. 춘향이는 봉수를 안고 울었습니다. 몇 달 후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양반사또가 관아를 방문했고 현감은 그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20명의 기생이 모두 참석했고 춘향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잔치는 저녁부터 시작되었고 기생들은 차례로 춤과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춘향이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가야금을 연주하며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슬펐고 사또는 잠시 술잔을 멈추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저 기생은 누구냐? 현감이 대답했습니다. 춘향이라는 아이입니다. 3달 전에 들어왔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좋군. 시 한 수를 지어보라. 춘향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한자를 조금밖에 몰랐고 시를 지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소녀가 지은 시입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메마르니 백성의 눈물 어디로 흐르는가. 딸이 몸을 팔아 부모를 살리니 이것이 효인가 죄인가. 잔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또는 오랫동안 춘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내 마음을 알겠다. 그는 현감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쌀 1석과 은자 5냥을 주도록 하라. 현감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또 어른, 그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사또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 아이는 효심으로 기생이 되었다.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잔치가 끝나고 춘향이는 쌀 1석과 은자 5냥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니 쌀 0.7석과 은자 3.5냥이 남았습니다.
춘향이는 그 돈을 집으로 가져갔고 가족은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춘향이는 혼자 밖으로 나가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살아났지만 그녀는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천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소나무 사이로 쓸쓸히 불었습니다. 멀리서 여우가 울었고 개구리는 이미 겨울잠에 들어갔습니다. 춘향이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한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673년 봄,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고 땅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시내에는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비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참새들도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에는 풀이 돋아났고 소나무는 새싹을 틀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씨를 뿌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춘향이의 가족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김진수는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고 어머니 박씨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동생 봉수는 12살이 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서당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와 함께 밭일을 배웠고 나중에는 마을의 작은 목수가 되었습니다. 춘향이는 17살이 되었고 이제 숙련된 기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치마다 불려다녔고 매달 쌀 2석과 은자 3냥 정도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친구 월화는 2년 전에 병으로 죽었고 매화는 양반의 첩이 되어 떠났습니다. 새로 들어온 어린 기생들은 춘향이를 선배로 대했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었습니다. 춘향이는 38살까지 기생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낳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그녀는 심한 감기에 걸렸고 그것이 폐렴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그녀를 위해 의원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늙은 기생 하나 때문에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춘향이는 작은 방에서 혼자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동생 봉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30살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아이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춘향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가족을 돌봐야지. 봉수는 울었습니다. 누나,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누나 덕분이에요. 그때 누나가 기생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굶어 죽었을 거예요. 춘향이는 봉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수야, 너는 착한 아이로 자랐구나. 누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지만 내 아이들에게는 말해줘.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신분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춘향이는 며칠 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관아에서는 그녀를 위해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고 동생 봉수가 작은 돈을 모아 간소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춘향이의 무덤은 마을 뒤편 작은 언덕에 만들어졌습니다. 비석도 없고 이름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봄이 되면 그 무덤 주변에는 들꽃이 피어났습니다. 노란 민들레, 하얀 제비꽃, 분홍 진달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들은 그 위로 날아갔고 나비들은 꽃 사이를 날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봉수는 매년 그곳을 찾아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고모는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단다. 고모는 평생 천민으로 살았지만 고모의 마음은 누구보다 고귀했어.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렴.